안녕하세요. 원도비입니다. 2021년 6월 30일 수요일이었고요. 6월의 마지막 거래일이었죠. 오늘 하루들 잘 보내셨나요? 시장 상황 살펴보면서 앞으로 또 투자 전략 어떻게 가져가면 좋을지 생각해보는 시간 되시면 좋겠습니다. 코스피 지수 차트 대신에요. 유사한 선물 차트로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월달, 5월달 만들었던 이제 고점 그리고 저점권 계속 박스권에 놓여 있었고요. 또 이런 시장 상황일 때 시장은 어쨌든 올라섰지만 종목들을 매매하기는 좀 어려우셨죠. 오늘 아침 갭상승 출발한 이후에 전일 시가 부근에서 저항을 맞습니다. 그리고 한 차례 밀리고요. 다시 한번 트라이를 하고요. 그 다음에 한번 넘어서는 흐름. 그러나 갈 듯 했지만 못 갔죠. 440포인트 저항 라인이었고요. 장 마감 무렵에 밀리고 그리고 시장은 0.4% 상승해서 마감을 했습니다. 보게 되면 아침에 갭상승 출발하고 이렇게 어쨌든 올라서는 시장이 있는가 하면 어제는 어땠나요? 갭상승 출발하고 쭉 하루 종일 밀리는 그런 시장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시장 상황에 대해서 어떤 모습이 나타날 때 어떻게 해야 될지 미리 어떤 전략이 세워져야 되고요. 그런 부분을 판가름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어떤 지표들이 활용이 됩니다. 강의에서 그런 부분이 다뤄져 있으니까 카페에 들어오셔서 그런 강의들에도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고요. 주식 투자하시는 분이건 선물 옵션 하시는 분이건 밤사이에 이제 미국 시장이 어땠는지 많은 관심을 갖고 또 분석을 합니다. 그래서 체크포인트 몇 가지만 한번 살펴보고 넘어갈게요. 일단 중국 쪽입니다. 인민은행의 유동성 공급에도 단기금리 상승, 외부적 충격에 대비해야 한다는 정책 기조를 제시함. 그리고 세계은행이 중국의 성장률 전망치를 8.1에서 8.5%로 상향 조정하면서 추가 하락은 제한적이었다. 이제 밤사이 미국 부분이죠. 미국 증시가 신고가를 갱신해서 넘어섰는데 연준 인사들이 발언이 있었습니다. 박힌 리치먼드 연은 총재는 올해 여름이 끝날 때면 미 고용시장의 장애 요인이 사라질 것이라고 밝힘. 고용시장에 대한 더 많은 진전이 있을 때까지 자산 매입 축소를 시작하고 싶지 않다고 덧붙였다. 그리고 카시카리 미니폴리스 여느 총재는 경제가 팬데믹 회복까지 갈 길이 많이 남았다고 밝힘. 그러나 이제 노동시장 같은 경우는 고용시장, 노동시장 비슷한 표현이죠. 여름 이후에는 강한 회복세를 보일 것이라고 전망한다. 그리고 미국 소비자 신뢰지수 127.3으로 예상을 했는데 상회를 했죠. 그리고 유로존 6월 경제심리지수 117.9로 예상치를 갖다가 상회를 했고요. 아까 예상치를 잘못 말씀드렸네요. 예상치는 119, 결과는 127.3. 어쨌든 밤사이에 이제 이런 어떤 뉴스들이 있었고요. 주식 투자를 하실 때도 그렇고요. 선물 옵션은 당연하겠죠. 내가 매매하는 종목만 관심을 갖는 분들도 계시죠. 내지는 그 업종에만. 하지만 이거보다는요. 전체 시장, 그래서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중에서 한 10개 정도의 흐름은 어떤지 함께 살펴보면서 투자를 임하는 게 바람직하죠. 그래서 삼성전자는 약보합, 하이닉스는 2% 정도 상승을 했고요. 셀트리온은 상승, 삼성바이오로직스는 하락, 그리고 현대차는 보합, LG화학 같은 경우는 1.3% 상승. 그리고 이제 카카오와 네이버의 흐름이 좋았죠. 카카오는 마지막까지 상승하면서 플러스 3% 마감을 했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중에서도 흐름을 갖다가 유사하게 갖는 애들이 있고요. 또 어떤 디커플링 형태로 나타나는 경우들도 있죠. 그래서 지금 시장은 어떤 종목들이 주도를 하고 있는지 또는 어떤 거에 포커스를 둬야 되는지 판가름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코스피 지수는 0.3% 상승, 코스닥 지수는 0.73% 상승, 코스닥 흐름이 좀 더 좋았죠. 보시게 되면 코스닥 시장에서는 개인이 매도를 했고요. 외국인과 기관은 매수를 했습니다. 그리고 코스피 거래소 같은 경우에는 개인 외국인이 매수를 했고 기관이 매도를 했네요. 어제 같은 경우는 외국인 기관이 둘 다 매도를 했었죠. 그리고 시장에서 중요한 어떤 지표라고도 할 수 있겠죠. 바로 프로그램의 부분입니다. 우리나라는 이전에는 차익 거래 영향이 상당히 지대했습니다. 그러나 현재 같은 경우는 비차익이 좀 더 시장에 지대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무튼 프로그램이 어떤 상황으로 지금 연출이 되는지 하나씩 하나씩 살펴보면서 시장 대응을 해나가는 게 좋겠죠. 보게 되면 비차익은 매도, 매수, 매도, 매수, 매도. 아무래도 이제 매도가 좀 우위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차익 같은 경우도 이 구간에서는 매수가 우위, 그리고 이 구간에서는 매도가 우위. 전체적인 시장 상을 놓고 보게 되면 매도가 3일, 매수 하루, 매도 이틀, 매수 하루, 매도 3일, 매수 하루. 전반적으로 프로그램은 어쨌든 시장이 고점권으로 올라오면서 매도 쪽으로 약간 기우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게 특히나 기관 외국인들의 어떤 영향이다 보니까 프로그램 부분이 고점권에서 시장이 탄력 있게 움직일 가능성이 있다. 그렇다면 매수가 유입이 되겠는데 아무래도 뭐 미국에서 금리 인상 테이퍼링을 하겠다. 뭐 중국하고 미국 관계 이제 다양한 이슈들이 나오고는 있죠. 그러다 보니까 조금은 보수적으로 접근하고 있는 상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로 이제 선물 옵션 시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주력 분야가 이제 선물 옵션인데 6월 30일 수요일이었고요. 장중의 흐름을 놓고 본다라고 하면 상승, 하락, 쭉 타고 올라가는 모습, 그리고 박스권 흐름 연출시켰고요. 고가권에서 역시나 횡보권, 그리고 장 마감 무렵에 일정이 약간 조정이 나왔죠. 이 구간에서 외국인의 매도가 있었습니다. 선물 쪽은 매수를 했지만 현물 쪽도 매수를 했고요. 근데 이제 장중 흐름을 놓고 본다라고 하면 이 구간에서 외국인 매도가 나타났다라는 거. 그리고 옵션 쪽 한번 볼게요. 콜옵션 같은 경우는 10% 상승, 풋옵션은 마이너스 41%. 지금 옵션 프리미엄이 이번 주에 급격하게 줄어들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죠. 이런 시장 상황에서는 양매수를 했다가는 상당히 이제 손실을 발생하게 되고요. 양매도가 상당히 유리한 어떤 시장 상황이죠. 그래서 양매도가 유리한지 혹은 양매수가 유리한지 이런 부분들을 판가름하기 위해서는 시장에 대한 어떤 지표적인 해석 그리고 그런 어떤 기법들이 필요로 합니다. 뭐 변동성 예측도 시장 예측만큼 어려울 수도 있겠지만은 아무래도 매일마다 하는 매매가 아닌 이상은 이런 어떤 지표들을 분석을 해서 진입하면 좋은 어떤 수익들을 달성할 수 있겠죠. 장 마감까지 생각을 하면 프리미엄은 빠졌지만 또 장 중에는 중간중간 이렇게 살아나는 모습들을 보입니다. 어제도 그랬었고요. 그래서 선물지수가 오늘 1.8포인트 상승해서 마감을 했는데 미결제 약정은 소폭 감소를 합니다. 700계약 정도. 그리고 시장 베이시스는 0.01 이제 부합권으로 올라왔죠. 베이시스가 지금 마이너스권에 머물고 있었는데 그리고 코스피에서 아까 보여드린 것처럼 외국인과 개인은 매수 그리고 기관이 매도를 했고요. 코스닥 시장이 좀 좋았던 이유는 어쨌든 기관과 외국인의 매수가 있었고 개인이 매도를 했다는 부분. 파생시장 볼까요? 선물 같은 경우는 개인이 매도를 합니다. 그리고 외국인이 매수를 했고요. 기관은 매도. 그리고 옵션 같은 경우는 기관 한번 먼저 살펴보게 되면 콜옵션 매도, 풋옵션 매수. 옵션 쪽은 약간 하방. 그리고 외국인 같은 경우는 상방. 그리고 개인 같은 경우는 콜은 뭐 0원이라고 표시가 되어 있네요. 풋옵션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4 상방 쪽으로 기울어져 있는 모습이고요. 그래서 이런 걸 뭐 하나씩 하나씩 해가지고 이 시장을 맞추겠다 이런 노력보다는 지금 시장 자체가 어떤 모습으로 가고 있는데 주체들의 움직임은 어땠구나 이제 이런 걸 갖다가 하나씩 비교해 보면 아무래도 시장을 판단하는데 투자 전략을 세우는데 도움이 될 수 있겠죠. 근래 들어서 영상에서 옵션 양매수에 대해서 많이 소개를 드리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개인 투자자들이 선물 옵션 매매를 접근할 때 일반 선물 매매, 뭐 국내 선물이든 해외 선물이든 수익이 날 때는 쉽게도 나지만 꾸준하게 수익을 낸다는 게 참 어려우시죠. 근데 그런 어떤 어려움들을 겪고 계시다라고 하면 제가 소개시켜드린 양매수나 양매도 이쪽을 한번 파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이제 옵션 시세표 2021년 7월물입니다. 옵션 잔존일은 9일 남았고요. 행사가 440 등가 기준으로 했을 때 지금 양압이 얼마 정도 나오나요? 뭐 6.3 정도 나오네요. 6.34 정도. 그리고 풋옵션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26%에서 40% 하락.
콜옵션 같은 경우는 외가는 마이너스로 갔고요. 좀 근거리 외가 같은 경우는 한 10%에서 15% 정도 상승을 보였고요. 옵션의 어떤 프리미엄 그리고 변동성 이런 걸 해석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으니까 꼭 좀 참조를 해 주시고요. 방금 전에 보여드렸던 건 먼슬리 옵션입니다. 만기까지 기간이 4주에서 5주 정도 어쨌든 매월 만기가 도래를 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익숙하셨던 분들은 이게 오히려 편할 수도 있겠지만 요즘에 이제 위클리 옵션 거래도 많이 늘어나고 있죠. 거래량도 많이 실리고 있고요. 위클리 옵션은 만기가 일주일에 한 번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프리미엄이 살아날 때는 확 살아나고요. 또 죽을 때는 확 죽고요. 거의 이제 만기주가 매주마다 발생된다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콜옵션 같은 경우는 17% 상승, 풋옵션은 67% 하락. 장중에 보게 되면 뭐 변동성을 살리는 어떤 구간에서는 양매수를 통해서 이제 수익도 날 수 있었겠죠. 제가 양매수를 많이 말씀드린 이유는 일단 양매도 같은 경우에는 이 시장에 접근하기 위해서는 계좌를 개선하고 1년 정도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래야지 매도가 가능해요. 뭐 그렇지 않다라고 하면 대여 계좌 같은 걸 이용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바로 계좌 개설을 해서 거래가 가능한 이제 양매수 내지는 선물 매매를 추천을 드리고 있는 거겠죠. 옵션 같은 경우에는 레버리 자체가 워낙 높습니다. 기본적으로 한 13배 정도 본다라고 보시면 되세요. 13배 무슨 뜻이냐? 내가 1000만 원을 갖다가 투자를 한다. 그렇다라고 하면 주식으로 환산했을 때 금액이 1억 3천 정도 된다는 얘기예요. 그만큼 이 1000만 원의 값어치가 그만큼 높은 거죠. 그러니까 레버리가 좀 높다는 거는 작은 어떤 변동성에도 생각보다 나한테는 타격이 심할 수 있다. 또 반대로 얘기하면 생각보다 빠른 시간 안에 돈을 벌 수도 있다. 그러나 잃을 수도 있다. 보시게 되면 여기가 뭐 0.5 정도 되겠죠. 그래서 1.0까지 100% 상승하는데 1시간이 채 안 걸렸습니다. 그렇죠? 3, 40분 정도 걸린 거죠. 그래서 옵션의 방향을 보고 네이키드 매매를 하는 거 물론 가장 아주 바로바로 반응이 오는 매매죠. 근데 지금 시작을 하신다라고 하면 옵션 네이키드 매매 같은 경우에는 옵션 매수 플레이는 비교적 소액으로 아주 익숙해질 때까지 그리고 누적으로 꾸준히 수익이 달성될 때까지는 소액으로 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게 어느 정도 달성이 되고 나면 그때 이제 투자금 규모를 키워서 해나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반면에 이제 양매수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지만 리스크가 아무 때나 양매수를 들어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어느 정도 강의를 통해서 투자 진입 시점을 갖다가 판단을 하고 그리고 어떤 지표를 보고 이 시장이 쭉 해서 상승해서 갈 것인지 혹은 원웨이로 쭉 해서 하락이 나올 것인지 이런 걸 판단이 되고 그렇다라고 하면 양매수를 통해서 수익을 갖다가 극대화시킬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이 배울 수가 있겠죠. 그러고 나서는 이제 양매수도 좀 더 공격적으로 해나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장중에 흐름 놓고 본다라고 하면 이 구간대, 이 구간대 보게 되면 프리미엄 이쪽에는 살아났다가 마지막에는 그대로 죽였죠. 결국엔 뭐예요? 풋옵션 같은 경우는 이 가격이었는데 마지막에는 요 가격. 어쨌든 조금 더 하락을 해서 마감을 했어요. 콜옵션 어떻습니까? 요 가격이었는데 거의 본전 수준에서 마감을 했고요. 즉 양매수를 했다라고 하면 이 중간에서 청산하지 않았으면 손실이 났다는 거겠죠. 지금 이제 시장이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고요. 위클리 옵션 같은 경우에 440 등가 기준으로 지금 옵션 잔존일이 2일이라고 남아 있는데 당일까지 포함되는 거기 때문에 바로 내일이 만기입니다. 7월 1일이죠. 만기 전날 지금 위클리 옵션 가격들은 어떤지 이제 등가 양압이라고 표현을 하죠. 지금 보게 되면 2.02 정도가 나오네요. 그렇죠? 그리고 외가들 오늘 60에서 70% 하락했고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하락. 그래서 등가를 놓고 보게 되면 뭐 17% 상승. 얘 같은 경우는 퍼센테이지로 따졌을 때 마이너스 50% 하락. 옵션에 이제 변동성이 살아나게 될 때는 뭐 200%, 300%도 상승을 하죠. 그러나 또 시장의 방향이 안 맞고 프리미엄이 줄어드는 시기다. 그렇다고 하면 하루만 해도 60%, 70%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는 부분 기억해 주시고요. 카페에 오시게 되면 다양한 어떤 자료들을 갖다가 하나씩 하나씩 확인하시면서 공부해 보실 수 있습니다. 선물 옵션 매매는 어떻게 하는 건지 또 해외 선물 같은 경우는 어떤 식으로 투자해 나가는 게 좋을지
이런 다양한 것들을 전부 다 소개는 드리지 못했지만 그래도 많이 오픈을 시켰고요. 또 강의가 필요하신 분들은 레슨을 진행하고 있으니까 꼭 한번 들리셔서 좋은 어떤 내용들 배워가시는 기회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시황 또는 투자 전략, 저도 이제 처음으로 녹화를 진행을 해보는데 다소 말이 빨랐을 수 있고 혹은 또 느렸을 수도 있는데 양해 부탁드리고요. 좋은 내용들 잘 정리해서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